너무 부럽다.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가서 진짜 이 땅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없다. 생존조차 할 수 없구나. 안 갈 이유가 없었죠. 너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너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탈북 동기가 생겨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한 건물. 나에게 꼭 맞는 색깔을 찾아 멋지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2013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한국생활 12년차 윤미소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색을 찾아드리고 그 색깔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이제 함께 찾아주는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소 컬러틱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변화하고 싶다, 아니면 내일 당장 데이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여자친구한테 혹은 남자친구한테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귀엽게, 섹시하게, 멋있게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나 취직을 하고 싶은데 내 이미지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신뢰감 있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살다가 2013년에 대한민국으로 온 전주옥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저는 방송 활동도 하지만 또 다른 직업은 웹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콘티도 준비하고 해서 결정적으로 웹툰을 만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는 25살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대안학교에서 수학을 되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이 너는 공대를 가라. 공대 가면 너무 잘 올 것 같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제 전자공학과가 취업률이 막 70% 넘고 제일 좋은 학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전자공학과 남자애들도 힘든데 너가 가서 어떻게 버티냐 막 말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냥 그때는 막 꿈과 열정이 넘쳐가지고 아니야 나는 잘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또 엄마의 영향이 되게 크긴 한데 어릴 때부터 저희 고향이 양강도 해산이다 보니까 그 압록강을 통해서 물 건너오는 옷들만 입히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런 옷들을 계속 입고 자라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계속해서 이 어떤 옷을 더 입으면 내가 좀 더 예뻐지고 어떤 옷을 입으면 좀 스타일링이 좋아지는지를 너무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도로는 무조건 단속을 해요. 그래서 뒷골목으로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별명이 이제 골목대장. 공장을 다니면서 배급을 타면 그 배급을 팔아서 중국에서 옷을 사다가 또 다시 되팔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좀 채워갔었어요. 네. 중학생쯤 되니까 교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인가 했을 때 너무 선생님이 존경스럽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노동자 집안이었으니까 잘 사는 힘 있는 집 자녀들보다 저를 너무너무 상대적으로 멸시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니까 굶어 죽지 말아보자. 살아보자. 생존이 꿈이 된 거죠. 그럼 엄마 나도 같이 나가서 엄마 밭일을 도울게, 장사일을 도울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저희를 일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돈 없는 노동자 집안에서 애들을 공부시킨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데 엄마가 맨날 우리를 공부시키니까 사람들이 에휴 약간 이랬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쯤에 엄마가 아니야 기회가 온다. 언제든지 기회가 오니까 그때는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자.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저기는 참 자유롭게 옷도 입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 부럽다.
나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가서 진짜 저 거리를 한 번만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에 그 친척이 탈북을 정말 엄청난 시도 끝에 거의 20년의 준비 끝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졸업하고 이젠 정말 사회를 나가야 돼요. 돌격대를 끌려가든 오빠는 다시 군대를 가든 정말 이제는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었죠. 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비법적인 일들을 다 해야 되고, 근데 비법적인 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없다. 네, 생존조차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가다가 죽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으로 탈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고 꿈이 계속 의사였고 또 제가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한국으로 먼저 탈북을 해가지고 저는 대학교 추천을 못 받게 돼서 꿈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사회적 환경이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고 정말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정말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보면은 그 천국의 계단 안에서 최지훈 님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캐릭터로 나오시거든요. 옷들 엄청 많이 챙겨다가 스타일리스트 막 챙겨주시고, 근데 연예인들한테 이제 막 짠 하고 해주면 연예인들이 예뻐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런 직업도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가 뷰티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제 이미지를 좀 더 멋스럽게 정말 목숨 걸고 한국 땅에 오셨는데 좀 더 자신을 매력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업으로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약간 전전긍긍 하다가 그때부터 딱 닥친 것이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헤어진 가족이 그리울 줄은. 비어있는 가족의 자리가 너무 그리움이 크더라고요. 그게 진짜 매일매일을 눈물로 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대학을 가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대학을 갔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림으로써 내가 살았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누군가 그걸 소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주 만족하고요. 네,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넓혀가고 또 다른 게 뭐 할 거 없나 하면 그것도 할 겁니다. 네. 전공을 안 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무궁무진한 이런 직업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에 온 것도 있고 한국 사회는 제가 도전하면 또 언제든지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미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미용 쪽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부터 지금 지난 7월부터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청년들. 한국 정착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자신들의 꿈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는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 자신의 꿈을 찾아 또 다른 길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탈북 청년들. 그들을 만나러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를 날아 도착한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또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쿄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바시. 지바시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취급하는 지바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 많은 공장과 창고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지바시에 살고 있는 탈북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손전화기 지도를 보며 마침내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설룬입니다. 이곳은 북한 출신 부인과 일본인 남편이 운영하는 평양냉면 전문 식당인데요. 어떻게 이 먼 일본까지 와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지 벌써부터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정말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 설룬이라는 가게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설룬 뜻이 뭐예요? 설날에 내리는 눈이라는 의미에서 설눈이고요. 네. 그 설루나 내려라라는 북한에 되게 유명한 그 노래가 있어요. 아, 노래요? 어떻게 부르? 설루나 내려라, 설루나 내려라. 2019년 1월 1일 설맞이 공연에 설루나 내려라 나오는 거예요. 북한 공연에 유튜브에. 그래서 보셨구나. 그걸 보고 네. 와,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훨씬 예뻐요. 설룬. 그래서 아. 특허청에 등록하고 네.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됐죠. 어. 일단은 항상 저의 타이틀에는 제퍼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제일 귀여퍼라는 제퍼. 10살 때부터 뚜렷한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저는 네.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조선노동 당원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의 남아있는 그런 국영기업 지배인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여군 장교가 돼서 입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책이 그 여단에 하나, 군단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재정 참모라는 그 직업이 하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아주 세죠. 막 몇천 대 1이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밀렸어요. 빨치산 그 오리지널 그 북한 출신의 빨치산 선녀한테 밀리면서 아 역시 나는 제일교포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좌절을 겪으셨군요. 좌절을 겪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또 저희 외할머님이 향수병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제주도에 가서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심하셨던 분이셔서 70대가 넘어서 탈북을 먼저 2014년에 탈북을 강행하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1년 전에 먼저 탈북을 하시다가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탈북이라고 말도 모르는 그 단어를 저에게 아주 막 세뇌를 시킨 거예요. 연희야, 뒷결산에 가보니 여자들이 90%더라. 근데 너 또래가 대부분이야. 20대가 대부분인데 너 나가면 어떡할 거야? 할머니 저 나가면 또 탈북할 거야 하면서 할머니는 거기에서 무서움을 느낀 게 아니고 더 단단해져서 나오셨던 거예요. 그때 할머님이 나랑 같이 탈북하자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탈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시가 심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잡혀와 오셨기 때문에 정당에는 못 오셨어요.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지금에 생각하면 군 생활이 군 입대가 안 된 게 저한테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때는 좌절했지만 그때는 진짜 앞이 캄캄하고 무너지고 나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제 새 인생을 만들어준 출발점이 아닌가. 형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지금 한국 본점을 엄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랑 2019년에 가게를 오픈을 하면서 그 가게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도 저희 가게는 손님이 끊기질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일본에다 가게 하나 낼까? 그때 저희 2호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남편 고향이에요. 2023년 9월에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마트에 가도 일본어가 하나도 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약 전화가 막 진짜 막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얘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야 전화 온다 전화 받아. 손님이 뭘 주세요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것 봐, 한국에 있을 때 일본어 공부하라고 했지. 안 하더니 후회할 거야 막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본에 와서 이렇게 방송 섭외가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고 보면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은 북한 관광 많이 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북한에 가서 드셔봤던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냉면 드셔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 여행으로 많이 가서 먹어보셨던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익숙하지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연희 씨는 북한에서 그렇죠. 남한으로, 남한에서 일본으로 정말 통 큰 이주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연희 씨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갈 때는 불법으로 제가 넘어간 거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는 불법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일단은 김치 공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연매출 100억 가려나 그런 100억 내는 그런 김치 공장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로 이런 북한의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좀 북한의 독재가 하루빨리 무너지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 꿈이에요. 이거는 막 꿈속에서도 그리는 그런 꿈인데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연희 씨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또 다른 꿈을 찾아온 일본에서 더 큰 꿈을 향해 오늘도 연희 씨는 환한 웃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또 다른 탈북 청년이 산다는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인구가 280만 명인 오사카시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코리아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요. 또 매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도시에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온 탈북 청년은 누굴까요?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셉이라고 하고요. 이제 북한의 이제 함흥에서 나서 자랐고, 20대에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지금 일본에 와서 한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오신 그 이야기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생활이 사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들었어요. 네, 뭐 사실 배급제가 이제 끊겨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많이 굶었을 때가 이제 한 이틀, 3일을 거의 못 먹고 10대 전후에 그렇게 보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뭐 하루 세끼 먹고 조금 뭐 괜찮은 주거 공간에서 그냥 일하고 이제 편히 지낼 수 있는, 이제 그게 그냥 뭐 그때까지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가 이제 뭐 5명이 있었는데 그냥 뭐 사실 지금 살아있는 건 저 혼자고 이제 위에 누나가 3명이 있고 밑에 남동생이 1명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고난의 행군 때 이제 좀 뭐 아사를 해서 이제 뭐 그 시기에 가장 큰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 입국한 거는 이제 24살이죠. 그냥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궁금해요. 그냥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자. 뭐 기술을 배워두면 어디 가서든 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기술학교 가보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제 월급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집을 사서 그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 그냥 가장 일상적인 뭐 그냥 그런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사실 한국에서 충분히 정착
잘 하고 계시다가 일본으로 오신 거라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 생활에 만족을 못했던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조금 그 일본에 대해서는 좀 옛날부터 좀 관심이 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요? 네. 그 저희 살던 예. 지역에 이제 그 제일교포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그쪽에 뭐 사람들하고 이제 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대한 좀 그런 이미지가 조금 옛날에 아주 잘 살고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회다라는 네.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저희가 또 이제 어릴 때 그 일제 제품 자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일본에 대한 막연한 약간 그 예, 동경이 있었죠, 사실은. 거기는 어떨까라는 뭔가 그런 뭐 약간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지내려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이제 그 좀 친절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도쿄의 그 신주쿠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가장 붐 비는 역 중에 하나에 네. 들어가는데 지하에 들어갈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헷갈려. 여기인 줄 알고 나갔는데 이제 전에 다른 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아 이거 저기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가던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데리고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선한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봐왔던 북한하고 이제 한국이란 그걸 넘어선 또 새로운 이제 세계에 대한 뭐 시야를 좀 넓혀줬다고 해야 되나요? 집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산 기간이 저보다 좀 이렇게 긴 편이라서 뭐 북한을 떠나서 이제 또 한국에 좀 이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릴 때쯤에다 이제 온 거라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뭐 일본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좀 뭐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좀 그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로는 어떻게 데뷔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뭐 좀 약간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네. 그 사실 뭐 일본 이제 한국하고 또 다르게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방송에서 그 뭐 전달하고 있는 뭐 미사일, 네. 뭐 핵무기, 뭐 또 한 가지 한국에 없는 주제인데 이제 일본인 납치. 이가 이제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제 네. 그 이미지인데 북한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천만을 전부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의 목소리라도 북한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고 혹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이제 제가 혹시 여기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생각했던 것 중에 일부이긴 한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제 어떤 국적의 차이가 아니고 같은 이 시간에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통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오신 그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좀 풀어주셨는데 그 두 이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병아리가 이제 달걀에서 나올 때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엄마가 깨워줘가지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까지 오는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 병아리가 이제 성숙해서 조금 더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터득하는 과정이 이제 일본까지 온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그곳에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왔고 거기서 조금 더 넓은 세상에 조금 더 넓은 그 영역을 찾아서 이제 일본으로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꿈은 뭔가 제가 경험한 게 그런 부분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돼서 동기부여가 돼서 뭐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푼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여기에 연희 씨와 요셉 씨 같은 탈북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더 넓은 세상으로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속에서 삶을 향한
뜨거운 용기와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오늘에도 떠나온 고향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이 너무 선명합니다. 아직도 꿈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선을 넘어야 하는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위험한 여정을 지켜봐야 할까요?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광복이 아닐까요? 정말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미소컬러틱 이제 북한 지점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 꿈입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저의 이제 시간, 이미 그 19살에 목숨과 바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때 목숨을 던진 것처럼 소중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잘 살고 싶어요. 좀 내가 노력을 해서 정말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대학교도 올 수 있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도 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